오늘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조용히 들어가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볍게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잠들기 전 생각을 정리하며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도를 조금 더 늦추고 목소리도 한 톤 낮춰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아주 단순하지만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생각보다 깊은 곳까지 데려가는 질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왜 중앙은행 없이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왜 아직도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돈이 있고, 은행이 있고, 금리가 있고, 정책 발표가 있고, 위기가 오면 누군가 나서서 무언가를 결정해주는 구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중앙은행 없는 화폐라는 말은 본능적으로 불안하게 들립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엉망이 될 것 같고, 통제하는 주체가 없으면 질서가 무너질 것 같고, 위기 상황에서는 누군가 방향을 잡아줘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모든 화폐는 항상 누군가의 관리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화폐 시스템을 아주 천천히,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돈을 만드는 곳이 있고, 그 돈의 양을 조절하는 곳이 있고, 금리를 통해 흐름을 조정하는 곳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회의를 열고 결정을 내리고 정책으로 개입하는 구조. 이 구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신뢰를 중앙에 모아두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 중앙을 믿습니다. 그 판단을 믿습니다. 그 선의를 믿습니다. 그 시스템이 결국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기존 화폐는 믿음 위에 세워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중앙이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는 전제,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단기적 편의보다 장기적 안정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제.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이 전제가 항상 지켜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은 더 지켰고, 위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규칙은 바뀌었고, 그 결과 화폐 가치는 서서히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언제나 가장 늦게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전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은 아주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신뢰를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도 시스템이 돌아갈 수는 없을까? 이 질문이 비트코인의 출발점입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을 없애자는 운동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누군가를 대신해 더 잘 관리하겠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일은 단 하나입니다. 신뢰의 위치를 바꿔놓은 것. 사람이 아니라, 기관이 아니라, 정책이 아니라 규칙과 구조에 신뢰를 맡긴 것. 비트코인이 중앙은행 없이 유지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규칙이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출발할 때부터 아주 중요한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고, 새로운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는 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느려지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 규칙은 누군가의 회의나 결정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늘릴 수도 없고, 필요하다고 속도를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에서 중요한 것은 바뀌지 않는 규칙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검증이 중앙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장부를 관리하는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이 기록하고 중앙이 최종적으로 승인합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이 역할이 완전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거래를 시도하면 그 거래는 전 세계에 동시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참여자들이 각자 같은 규칙으로 그 거래를 확인합니다. 이 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미 사용된 적은 없는지, 규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확인하는 구조. 이것이 중앙 없이도 질서가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권력이 모일수록 효율적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모이면 언제나 같은 위험이 따라옵니다. 판단 오류, 정치적 개입, 이해관계 충돌. 비트코인은 이 권력을 의도적으로 쪼개놓았습니다. 누군가는 거래를 만들고 누군가는 검증하고 누군가는 보관합니다. 그 누구도 시스템 전체를 혼자서 좌우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완벽한 관리자 대신 절대적인 규칙을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유지가 강제가 아니라 동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규칙을 어기면 손해를 보고 규칙을 따르면 보상을 받는 구조. 누군가 감시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스스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중앙의 통제 없이도 질서가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시간이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을 통해 정렬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느리고 답답하고 불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림이 시스템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단기적 편안함보다 장기적 일관성을 선택한 구조. 그래서 비트코인은 누군가를 구제해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손실을 대신 책임지지 않습니다.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 위에 유지되지 않는 시스템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믿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확인하십시오. 규칙을 보십시오. 구조를 이해하십시오. 참여할지 말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비트코인이 중앙은행 없이도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중앙은행을 대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필요 없도록 신뢰의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장 어떤 결정을 바꾸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시스템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될 때 오늘의 이야기가 하나의 기준이 되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도 누군가의 허락 없이 누군가의 명령 없이 정해진 규칙대로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은행 없는 화폐가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